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스벤 키에르케고르의 명언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은 안쪽에서 열린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그대에게 저는 임수길입니다. 오늘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외발 자전거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운동과 취미 중에서 외발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젊어서 무리한 신체 활동 때문인지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 방송을 보는데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치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외발 자전거를 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당시에는 외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중고 자전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혼자 배워볼까 했는데 바로 시작은 못하고 매년 빠진 바퀴에 바람 넣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매년 1월이면은 그 해의 목표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올해 나의 목표 중 하나는 외발 자전거입니다 하니까 그 모임을 주관하신 분이 그거는 작년에도 들은 말인데 올해도 또 그 말을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발 자전거를 꺼내봤는데 처음 구입했을 때만 해도 혼자서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든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외발 자전거를 가르치는 곳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내가 많이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조심하라기만 당부하고 특별한 반대는 없어서 순조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과 후 그리고 외발 자전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허리가 안 좋아 시작한 운동인데 코어 근육이 단련돼서인지 허리에 많은 도움을 돼서 지금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경우에 외발 자전거를 통해서 허리가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중심을 잡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외발 자전거를 배울 적에 저는 일반적으로 운동을 배우는데 처음에 자신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외발 자전거를 다 배우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만심에서 한 2개월 정도만 열심히 배우면 혼자 한 10m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니던 학원을 끊고 이후에는 혼자 열심히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홀로 걸음마기까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는 것도 비슷한 시기에 배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상당히 늦는 것을 보고 나의 운동신경이 자만심만 있었지 사실은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 학원 안에 한 바퀴 도는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10바퀴 돌기까지는 그 이후로도 한 2달이 더 걸려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습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간혹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처음에 빨리 배우고 싶다는 욕심하에서 학원에서 그 짧은 시간 보통 한 번 나가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성과가 날 수 없다고 생각돼 가지고 근처 공원에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원에서 그 벽을 잡으면서 벽을 타고 넘으면서 외발 자전거 연습을 어렵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타지 못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맞은편에서 걷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하고 눈을 흘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편히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6개월, 2개월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나만의 중심 잡기 비법을 터득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려야 되고 노력한 만큼 몸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외발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고 특별히 더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인터넷에 보면은 쉽게 배우는 비법이 있다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발 자전거만큼은 시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와 두발 자전거를 탈 때와는 어떤 쾌감이나 매력이 있나요? 먼저 외발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몸에서 안장이 떠 있지 않고 편안히 앉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앉으려고 해도 그 무의식이 작용해 가지고 자신은 앉았다 생각하지만 미세하게 몸이 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발 자전거와 달리 몸이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에 두발 자전거에서 오는 편안함과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발 자전거와 다른 점 몇 가지는 첫째, 속도를 마음대로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발 자전거는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넘어지게 돼서 스스로 속도를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내리막길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도 속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너무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에 과도한 힘이 집중돼 가지고 상당히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수시로 발생됩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두발 자전거는 달리다가 엉덩이가 아프면 엉덩이를 들거나 자세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외발 자전거는 안장에서 엉덩이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 오랫동안 탈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두발 자전거와 달리 쾌감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발 자전거를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나 체력 혹은 일상에서 찾아온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다리 근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허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몸에 약간 미세하게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런 외발 자전거를 통한 체력 단련을 통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병이 치유되는 현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몸이 좀 아플 경우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있어서 빠르게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거리나 공원에서 탈 때 시선이 집중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선이나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외발 자전거를 배울 때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이 늘었어요 하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은 반응이어서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보았던 곳 중 가장 멋졌던 장소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을까요? 특별한 장소보다는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함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아내가 나의 도전을 이해하고 응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끔 지방 여행을 할 때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타게 되면 아내가 열심히 동영상을 찍어주고 나는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 은근히 자랑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발 자전거와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목표나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외발 자전거를 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묘기를 연마하거나 먼 거리를 라이딩하는 등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아마 10년 전이면은 그런 도전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나의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은 나의 체력이 이제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굵고 길게보다는 가늘고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80세에도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 예, 꼭 그런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타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남겨주세요. 외발 자전거는 운동신경의 문제보다는 끈기의 문제로 보입니다. 처음 시작해 홀로 서기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4개월을 버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서기를 하게 되면 남들의 부러움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건강관리까지 여러 좋은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외발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그 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외발 자전거로 저런 묘기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성시의 동탄초등학교 신리분교와 충북 영동군 양산초등학교에서 전교생들에게 외발 자전거를 교육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통해 신체의 균형 발전, 척추 건강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성취감을 느껴보시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